환히 밝았습니다. 참 5월은 계절의 여왕이 맞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햇살이 이제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날이지만 그래도 돌아다니기 아주 좋은 때가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건강을 채우시는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폭 올랐습니다. 급등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S&P 500이 2.02% 올라는 4088.85, 다우존스는 1.34% 오른 32,654, 나스닥은 2.76%나 올랐습니다. 12,000에 육박한 11,984포인트를 기록했고, 러셀 2000도 2.9%나 상승하면서 1835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공포에서 상승은 시작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장의 내용은 실적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미국 경기가 침체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경기를 누가 좋지 않다고 얘기했나요? 경기 침체, 채권 시장에서 얘기했다고요?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오늘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매 판매가 짠하고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 누가 좋을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누가? 네,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이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특별히 온라인 판매가 좋으면 누가 좋아요? 빅테크 중에서 누구지? 네, 아마존이죠. 네, 브라질 아니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브라질 아닌 것 같아. 자꾸 아마존닷컴이 4.1%나 올랐고, 애플도 2.5%, 그리고 알파벳도 1.77, 마이크로소프트 2.03, 메타 1.25% 올랐고, 테슬라는 5.14%나 급등하는 양상. 그리고 머저리 같은 반도체 주식들 중에 하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머저리 인텔이 3.06% 올랐고요, 퀄컴 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6,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5.7, 램 리서치는 6%, KLA도 6%대, ASML도 거의 5%, AMD는 무려 8.7%, 엔비디아 5.2%. 자,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TQQQ 3배 사신 분들이 있다는데 오늘 환호를 부르셨을 날이고요. 자, 수익이 났으면 TQQQ를 조금 좀 3배에서 2배, 1배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는 추천을, 떨려. 내가 떨려. 3배 투자를 하시면 제가 하지도 않는데 제 마음이 좀 떨려서 말이죠. 이렇게 전문 투자자를 떨리게 하시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그대의 이름은? 네. 자, 채권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채권의 투매와 패닉 장세가 이어진 이후 3%대 내외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정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올해 연말까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우상향하면서 안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드디어 드러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안정되자 주식 시장도 혼돈에 빠져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자 차츰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안정이 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마지막 흙탕물은 어디서 터트려졌을까요? 네, 코인 시장에서 마지막 그런 흙탕물이 터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열의한 자산은 코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를 한 것은 전쟁 상황에 있는 러시아 푸틴의 발언이 시장 분위기를 안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핀란드와 스웨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거 나온 뉴스인데요. 네, 덕분에 시장 분위기도 모두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블러드 연은 그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연준이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와, 제임스 블러드는 3.5%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콜금리 3. 기준금리 3.5%. 근데 이분이 연준은 방법을 다 갖고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 분위기가 갖고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심하고 갈게요 했던 날이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 올랐어. 그냥 쫙. 오히려 소매 판매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른쪽 끝에 월마트가 폭락을 했거든요. 11%.
뭐 그러면서 월마트 폭락하면서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쪽 빠진 것들은 그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고, 월마트가 그렇게 되자 뭐 다른 뭐 P&G, 코스코 뭐 이런 애들도 다 덩달아서 상당히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판매가 늘었다니까 그거를 누가 뺏어갔어요? 네, 아마존이 뺏어갔죠. 아마존이 쏙 다 뺏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빅테크들이 모두 상승을 했고, 은행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늘 상승을 한 것들 볼 수 있겠고, 다음 반도체가 업종별로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반도체 주식이 크게 올라가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 나타냈고, 시장 전반적으로도 강세였고, 또 하나 특징적인 업종은 여행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항공주 그 항공권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들렸거든요. 결국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자, 한국도 이제 서서히 항공주 관련해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메리칸 항공 7%, 유나이티드 7%, 델타 항공 5%등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지수 한번 보죠. 자, 상승은 어디서 시작한다? 공포에서 시작한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 댓글이 아주 나쁜 댓글, 그 부정적인 댓글들, 시장이 떨어질 거라는 댓글들로 도배를 하는 시점, 네, 익스트림 피어 이 지역이죠. 자, 이럴 때는 뭐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시장을. 이럴 때는 시장 걱정 안 해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저게 뉴트럴 정도로 가면 긍정적으로 보지 마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새기지만, 뉴트럴로 가면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면 더 긍정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때부터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뭐 지난 월요일 날 그 존리 선생님하고 대담을 했는데 배울 게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에 저게 특화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신 핵심 뭐냐면 우리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죠.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업에 투자한다. 사실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직진할 수 있어요. 기업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투자의 원칙으로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것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995%가 나왔는데요. 어제는 얼마였냐면 2.886이었습니다. 11bp나? 좀 많이 올랐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11bp나 올랐고요. 2년물은 2.71인데 이게 어제 2.57, 이것도 10bp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네, 그 다음에 30년물 3.19%, 9bp가 올랐어요. 어제 3.10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고, 5년물은 2.96에서 96으로 올랐습니다. 어제는 2.82, 이것도 14bp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3개월물은 계속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6월 달까지 1.5를 향해 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1.07, 어제는 1.01, 뭐 이거는 너무 뻔하게 1.5를 향해서 뻔하게 갈 것이다. 왜?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야 될 테니까 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 채권 시장은 아직은 급할 거 없다. 매수를 하려면 나는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나누어서 매수를 할 거란 분할 매수의 원칙을 가지고 채권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해보니까 이게 그 인간 지표 인덱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채권을 사겠다 그래. 저 금융 전문가세요? 채권을 매입하시겠다고요? 금융 전문가 아니세요? 채권을 매입하신다고요? 자, 이럴 땐 채권 매입하면 안 되죠. 일반인들이 채권 매입을 하러 달려들 때는 채권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인덱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막 댓글이 험하게 사도 되는 시점이구나. 타이밍을 잡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너무 인기 막 우리 참치 형이 갑자기 상황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부장님 존경합니다. 본부장 너무 대단하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예? 각도기 최고 각방꿀 말고 각도기를 따라 했더니 꿀이야. 이런 얘기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인덱스도 앞으로 서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달러가 큰 폭으로 약세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요. 네. 달러 지수 103.30으로 떨어졌고요. 유로 달러가 당연히 올랐죠. 1.04에서 3까지 떨어졌어요. 1.03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1.54. 그다음 달러에는
129.43으로 얘는 그냥 약세야. 얘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약세예요. 얘는 계속 약세고 달러 원은 1266원까지 갔습니다. 1266원 뚝 떨어졌죠. 1280원에서 위안화도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6.8에서 6.7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로 원은 1336원 그냥 그 자리고요. 엔 원은 100엔당 979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 약 한 0.7% 가까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른 데에는 그 소매 판매가 상당히 그 좋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4월 소매 판매 전월보다 0.9% 증가한 6,77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얼마가 올랐느냐? 전월 대비 0.9%니까 연환산 해보세요. 0.9 곱하기 12.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꼭 맞진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올랐냐? 8.2%. 많이 올랐네. 자, 예상은 뭐 1.0이었긴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이 0.5였는데요.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1.4% 증가한 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오, 소매 판매 좋은 걸. 이 중에서도 온라인 소매 판매는 자, 아마존을 상승시킨 요인이죠. 전월 대비 2%나 증가했습니다. 오, 살아있네. 미국 소비자들 살아있어.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이 아주 급등을 하는 양상, 그리고 빅테크들도 더불어서 같이 온라인이 살아있어. 우리 단순한 비대면 주식 아니야. 우린 대면 시대에도 잘 돌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테크들이 상당히 올랐다. 그래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전해볼 수 있겠고요. 산업 생산도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1% 증가. 전문가 예상치는 0.5% 증가했는데요. 전월에 0.9% 상승했고 이번에는 1.1%.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전월 대비 1.1%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자, 파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 상승에 기여를 했는데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죠. 오늘 그래서 타이틀로 뽑았죠.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 이제부터 그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이런 모습을 확 보여줬는데요. 파월의 발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의심하지 마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을 조금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의 상황이 현 상황과 같다면 다음 달에 50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7월 달 50bp까지 다 반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발언 나와도 이제 시장이 꿈쩍도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파 중에 1번 타자죠. 선봉장 매파의 선봉장이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께서 현재로선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50%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방법이 있어. 우리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부분이 시장을 훨씬 더 안심시키면서 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조금 가격 매력이 이제 슬슬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달 등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뭐 PER 배수 이제 14배, 15배 얘기하면서 아직도 더 빠져야 돼. 이건 침체장이야. 지금은 뭐 데드캣 바운스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트위터에게 가짜 계정 비율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트위터는 2% 반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른 날은 편하게 가는 거죠. 네, 짧게 정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